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아내 임신에 대한 제 동생들 반응이 어땠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년 전에 뜻하지 않게 정말 어이없게도 아들을 떠나보내고 나서 저희 가족은 굉장히 큰 슬픔에 빠져 있었고요. 태어나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었는데 놀랍게도 3개월 만에 아내가 다시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저희 어머니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정말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해야 될 텐데 신경 좀 많이 써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제 여동생들하고 이제 통화를 많이 하세요. 네, 이제 지나가는 말로 임신했다는 얘기도 안 하고 저희 아내가 임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제 넌지시 동생들한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쉬는 시간에 보니까 핸드폰이 막 부재중 전화가 몇 통이 와 있고 제가 전화를 이제 받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막 제 동생들이 카톡이며 문자며 막 폭탄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참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이제 무슨 내용을 얘기했었냐면은 임신한 것도 아니고 임신 계획이 있다는 걸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돌려서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 여동생들이 사실 인제 제가 가족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아 저희는 2남 2녀 중에 제가 장남이고요.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이 있고 그다음에 남동생 그다음에 마지막 여동생인데 제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은 지금 미국에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동생은 저하고 같은 도시에 인제 가깝게 살고 있고 여동생은 인제 혼자 인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제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여동생 둘이 난리가 났는데 내용은 이거예요. 아니 무슨 첫 번째로 무슨 50이 넘어 가지고 무슨 애를 낳을 생각을 하고 있냐고 노후 준비 어떻게 할 거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 여동생 미국에 사는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동창하고 결혼했는데 그 친구들은 지금 저한테는 조카죠. 자녀들이 둘 있는데 남자 여자들 모두 대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교를 마치고 나면은 저희 어머니한테 하는 얘기를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은 미국에서 사는 게 솔직히 좀 동양인으로서 미국에 사는 게 쉽지가 않다 그러더라고요. 의료적인 문제도 좀 심각하고 그래서 조금 더 나이 들면은 한국 다시 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노후 준비를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돈도 지금 계속 모으고 있고 노후 준비가 끝나면은 여행도 가고 그러면서 노후를 보낼 예정인데 아니 비슷한 나이에 오빠라는 사람은 노후 준비는커녕 지금 무슨 그 나이에 애를 낳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언제 키울 거냐. 노후 준비는 언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막 따지듯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비슷한 내용인데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감당할 거냐. 지금 아이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더 하나 낳아 가지고 감당하지도 못할 거면서 왜 낳을 생각만 하느냐. 참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제 태어난 아이는 무슨 죄냐 이거죠. 얘가 인제 나중에 쪼끔 커 가지고 유치원이나 학교에 들어갔을 때 부모님도 인제 무슨 수업 참관을 위해서 학교에 오게 되는데 그때 갔을 때 아빠라는 사람은 할아버지가 돼 가지고 가면은 얼마나 놀림감이 되겠느냐. 그럼 그 아기는 어떻게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건 생각해 보지 않았냐 막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제 얘가 인제 나중에 크면서 친구들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친구들은 이제 엄마 아빠가 젊은데 어 나는 특히 아빠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 가지고 하면서 이제 자괴감도
들을 수도 있는데 이거 감당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시골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좀씩 용돈을 드리고 있어요. 저는 이제 벌이가 시원치 않기 때문에 많이는 못 드리고 있는데 제 여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훨씬 많이 용돈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5년 정도 음 아파트에 그 청소 일을 하셨는데 그 일 하지 말라고 여동생들이 결사적으로 막 말리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만하시고 집에서 집 앞에 있는 텃밭을 가꾸시면서 소일거리로 그렇게 하시면서 지내고 계시거든요. 이제 경제적으로는 다른 집에 비해서는 조금 덜 음 어려움을 겪으신다고 봐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게 다 인제 저희 여동생들 덕분이거든요. 여동생들이 엄청 어머니를 챙기고 있는데 혹시나 제가 인제 아이를 키움으로 인해서 저희 어머니한테 손 벌릴까 봐, 어머니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줄까 봐 얘네들이 또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인제 고려했을 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절대 나면 안 된다. 나서 어떡할 거냐." 그래서 인제 저도 인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제 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다 맞는 말인데 사실 저는 인제 저도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 계획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아 돈이 다가 아니다.' 아이를 키우면서도 인제 다른 사람은 모르는 행복감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인제 저희는 여자아이들만 지금 둘 인데 제가 인제 힘들게 회사 생활하고 예 퇴근을 해도 집에 인제 문 열고 들어오면 우리 아이들이 저를 맞이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집안 자체가 분위기가 여자들만 있다 보니까 되게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되게 음 남자애들만 있으면 되게 삭막하다 그러는데 저희는 그런 분위기 아니고 애들이 또 살갑게 막 굴다 보니까 아이들을 키울 맛이 난다 그러죠. 그런 게 있어요. 또 인제 경제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만 생각하면 솔직히 한국에서는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저는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하나 밖에 없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키운다는 그 이유로 이제 일도 안 하고 막 아들한테 올인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학원비도 막 백몇만 원씩 들어가고. 근데 이 친구도 인제 사실 저처럼 대기업을 다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벌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혼자 벌어서 아 아들 하나 있는 거 학원비 감당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인제 한숨을 막 쉬고 그래요, 제가 가끔 만나 보면은.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거든요. 아이들이 인제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솔직히 학원 다닌다 그래서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 학원만 다닌다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솔직히 제가 많이 보지 못했고 더 학원 가서 노는 애들 많이 봤어요. 학원 선생님, 원장 선생님만 좋은 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 잘하는 건 아니고 특히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공부에 대한 소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만 좀 잘해라." 그래서 방과 후 수업만 듣게 하고 중학교 좀 진학을 하면은 상황을 봐서 컴퓨터 학원을 좀 보낼 생각이거든요. 나중에 그거를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고 큰애는 좀 공부에 대한 좀 소질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하려는 노력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EBS 강의 같은 거 듣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예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고등학교 가면은 학원도 보내긴 보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 제가 학원비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까지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아이들 가르치는 거 정말 열심히 돈을 경제적인 물질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 생각하면 끝도 없는 거고요. 거기에서 좀 자유롭게 생각하면은 부담이 별로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나 저희 와이프나, 특히 저희 와이프는 이제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아이들에 대한 좀 그리움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욕심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또 아이들을 임신하고, 이제 출산이 이제 그렇게 오래 남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아이들이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가는 유모차 탄 어린 애기들 보면 또 자꾸 눈길이 가고, 그러면서 이제 글쎄요. 아이들에 대해서 좀 제가 행복감을 좀 더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번에 또 어떤 아이가 또 나올 건가, 그에 대한 내심 기대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제3자가 보기에는 참 저 사람 답답하고만, 답이 없고만,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굉장히 좀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통해서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도 있고요. 또 이제 시간이 있을 때는 시내 이제 분식집 같은 데 가서 같이 먹으면서 뭐 치즈 돈가스나 무슨 떡볶이나 뭐 칼국수 이런 거 먹으면서 아이들하고 좀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 친구 관계는 어떤가 이런 것도 물어보면서, 또 제 뭐 옛날에 경험 같은 것도 얘기해 주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거든요. 이번에 태어난 아이도 제가 이제 뭐 영상을 이제 여러 개를 나중에 올릴 거지만은, 하나하나 인제 얘하고 인제 추억을 좀 쌓을 예정이고요. 뭐 설령 제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인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뭐 저희 와이프가 알아서 하겠죠. 와이프가 자기가 알아서 한다 그랬으니까 좀 믿어 보고. 그래서 뭐 저희 여동생들이, 특히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어머니가 얘기를 했지만은, 남동생은 그냥 뭐 잘 나라고, 그리고 언제 낳냐고, 그렇게 그 정도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동생들은 너무 인제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대화가 단절된 상태인데, 막상 이제 아기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제가 인제 좀 보여주고 그러면은 조금 수그러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좀 친했던 그 관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도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을 수 있는데, 뭐 아이가 뭐 생글생글 웃고 그 이쁜 짓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좀 누그러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제 굉장히 극심한 대치 중에 있지만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동생들이 무슨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